안녕하세요. 이 자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딱 오늘 2025년 12월 19일 오전 11시 1분.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네요. 제미니 데카코어 엔진으로 분석한 시장 정밀 분석 리포트. 와, 이거 뭐랄까 특정 시간대에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을 그냥 딱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하루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이랬구나 복귀하는 식인데 이건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죠. 리포트에서는 이 현상을 대순환, 영어로는 Great Rotation이라고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순환이라 뭔가 권력의 이동, 왕자의 교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돈이라는 게 인격은 없지만 방향성은 있거든요. 리포트는 그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바로 이 대순환의 실체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금이 구경제, 그러니까 건설이나 페인트 같은 전통 산업에서 빠져나와서요. 신경제인 벤처 캐피털, 즉 VC, 그리고 딥테크 바이오, 심지어 우주 산업으로 거대한 강물처럼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의 진원지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 흐름의 시작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분석 리포트는 주저없이 벤처 캐피털, VC 섹터를 지목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의 진앙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게 좀 의아한데요. 최근 금리 상황이나 시장 불확실성 이런 걸 생각하면 VC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좀 기피해야 할 섹터 아닌가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리포트에서 뭔가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포트는 그 이유를 힘의 공백, 그리고 응축된 에너지의 폭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 전체를 이끌던 뚜렷한 주도주가 없던 상황에서요. VC 섹터의 대장주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무려 29.99% 상승, 상한가로 아예 문을 닫아버렸죠. 이게 그냥 많이 올랐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일종의 품절 상태를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던 그 막대한 매수 자금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그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다른 VC 종목들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리포트에서 핵심 키워드로 꼽은 확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현상을 말하는 거군요. 하나의 강력한 종목이 에너지를 쭉 빨아들여서 임계점을 넘으니까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는 효과. 그리고 그 확산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VC 섹터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장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섹터 전체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용광로 역할을 하면서 그 열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2등주인 아주 IB 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이 확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오전 10시 20분경에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렸거든요. 보통 대장주가 저렇게 강하면 2등주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달랐군요. 네, 오히려 대장주가 상한가로 문을 굳게 잠그는 걸 딱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강력하게 다시 올랐습니다. 현재 21.48% 상승 중인데 리포트는 이걸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랄까 대장의 앞에서 깃발을 딱 드니까 부하들이 안심하고 돌격하는 그런 모양새죠. 대장주도 2등주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붙기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 자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거기서 확산의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대장주하고 2등주를 놓친 투자자들의 포모, 그러니까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아직 덜 오른 후발주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리포트는 LB 인베스트먼트가 14.94%, 또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11.11%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로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는 현상을 포착했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VC라는 산업군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VC 섹터에서 시작된 불씨가 이제 들판 전체로 번져나가는 그림이네요. 그럼 그 에너지가 VC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섹터로도 중력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리포트에서는 이 VC의 강세와 다른 분야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리포트는 기술로 승부한다는 소제목 아래에서 딥테크 바이오 분야를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데 바로 어제와 오늘의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의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 신호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 시장의 주도주는 임상대행, 즉 CRO 서비스 기업들이었어요. 신약 개발의 위험을 직접 감수하기보다는 그 개발 과정을 도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신약 개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분석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서비스 업체에서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술 업체로 시장의 선호도가 하루아침에 이동했다는 거네요. 그 변화를 이끄는 뭐랄까 깃발 같은 종목이 있나요? 네, 리포트는 알지노믹스를 오늘의 기수로 지목합니다. 유전자, RNA라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이 30.00%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을 보면 트렌드가 더 명확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엔셀이 22.67% 급등 중인데 이 회사는 세포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듀켄바이오는 20.52% 오르면서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분야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복제하거나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고도의 원천 기술, 즉 딥테크를 보유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제의 주도주였던 임상대행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드림씨 IS 같은 곳이요. 리포트가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드림 CIS는 오늘 5.6% 상승에 그치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기술주들이 20, 30%씩 급등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비스에서 기술로, 안정성에서 성장성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BC와 바이오 둘 다 미래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 리포트는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네, VC의 짝꿍들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연상작용이죠. VC가 강하다는 건 곧 유망한 기술 기업에 막대한 자금이 수혈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VC들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이걸 고민하게 되죠. 그 시선이 닿는 곳이 바로 우주산업이나 첨단 소재 같은 분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VC의 강세가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실제 데이터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성기술 기업인 나라스페이스가 20.67%라는 높은 상승률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통신 장비를 만드는 RF 시스템즈는 15.21%, 그리고 정밀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만드는 SPG는 17.43% 상승 중입니다. 이들 모두 리포트가 미래산업의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VC라는 금융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열기가 바이오라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우주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제조까지 확산되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순환이 되려면 지는 별도 있어야겠죠.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 즉 자금이 빠져나오는 곳은 어디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리포트는 건설자재의 균열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상징적인 사례로 사마페인트를 지목하죠. 사마페인트요? 이 종목도 오늘 급등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전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대순환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리포트는 강조합니다. 사마페인트는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기대감 같은 걸로 오늘 오전 상한가인 30.00%까지 치솟았어요. 구 경제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11시 1분 현재 그 상한가가 풀려서 27.99%를 기록 중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가요? 고작 2% 정도 하락한 건데 리포트는 이걸 두고 자금이 건설에서 빠져나와 VC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닌가요? 작은 움직임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2% 하락이 아닙니다. 상한가라는 건 그 가격에 팔려는 매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려는 매수 주문만 쌓여있는 상태, 즉 완벽한 매수 우위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렸다는 건 그 완벽한 균형을 깰 만큼 강력한 매도세, 즉 이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더 이상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인 거죠. 리포트는 그 균열을 통해 빠져나온 자금이 관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전쟁터인 VC와 딥테크 바이오 쪽으로 즉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시장의 전체 에너지가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왕좌의 교체 순간을 포착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주도 세력의 등장은 기존 강자의 몰락을 동반한다는 것, 그게 바로 대순환의 실체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서 리포트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결론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나요? 대장은 잠그고 부하들이 춤춘다라는 비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주도 섹터가 확산되는 정석적인 패턴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겁니다. 1단계, 대장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에 안착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 2단계, 이등주, 아주 IB 투자가 조정을 마치고 강하게 반등하면서 섹터가 견고하다는 걸 증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둘을 놓친 자금들이 아직 덜 오른 3, 4등주로 몰려가면서 키 맞추기 급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리포트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률 높고 안전한 매매 전략을 3가지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단순히 형상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솔루션까지 제공하는군요. 첫 번째 전략이 VUC 후속타 공략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자를 노려라 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대장주나 이등주를 추적 매수하는 건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요. 대신 아직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LB 인베스트먼트나 현재 6.37% 상승 중인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후발 주자에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대장주가 상한가를 굳건히 지키는 한 이 후발 주자들이 대장주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키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죠. 기대 수익률과 손실 위험을 따져보는 이른바 손익비 관점에서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딥테크 바이오 눌림목 매수입니다. 눌림목이라는 건 상승 추세 중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네, 소정시 매수 전략입니다. 대상은 앞서 봤던 이엔셀이나 듀켄바이오 같은 기술주들이죠. 이 전략의 근거 역시 대장주의 존재입니다. 바이오 섹터의 대장인 알지노믹스가 상한가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2, 3등주들도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시장에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오후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종목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그건 공포에 질려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아주 공격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도 리포트는 선을 확실히 긋네요. 단, 드림 CIS는 제외라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바이오라도 트렌드에서 밀려난 종목은 눌림목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주 단호하죠.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공격이 아닌 수비, 즉 리스크 관리입니다. 바로 사막 페인트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네, 흔들리는 배에서는 탈출하라는 전략입니다. 대응 방안도 비중 축소 또는 전량 이익 실현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나눈 대화와 같습니다. 상한가가 풀렸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위험 신호인데 만약 이 종목이 빠르게 상한가를 다시 굳건히 닫지 못한다면 이제 상승에 이미 다 했구나 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오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거죠.